네. 혹시 예술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제가 천문학자인데 하늘의 문학. 을 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멋있다. 하늘의 문화. 이야.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E.T. 영화 보셨죠? 네. 네, 저는 외계 지적 생명체, 외계인을 찾는 그런 일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외계인을 찾는 조직을 뭐 세티라고 부르는데요.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계인 찾으셨어요? 네, 그 얘기 오늘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없어. 외계인 없어. 외계인이 왜 없어요? 여기 지금 누군가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에이, 이게 뭐야. 아, 사실 제가 좀 정체를 지구가 오늘 어느 스타일이라서 이 말을 외계인이- 심하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달과 교신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죠? 아, 저는 원래 좀 지구가 답답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오늘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외계인을 찾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마음대로 하는군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네. 외계인 얘기를 포함해서 지금 태양의 나이가 50억 살이거든요. 근데 태양이 앞으로 50억 살 정도 살면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행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좀 해보려고 해요. 너무 재밌다. 먼저 천문학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머리에? 별. 별, 별자리 보는 거. 별자리, 망원경, 이만한 망원경. 큰 망원경, 광활하다. 광활하다, 예.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돈이 많이 안 돼요? 드는데 돈은 안 된다.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 발표를 했는데 천문학 쪽에서 탔어요. 아, 또 뭘 발표하셨나? 그거 한번 영상 보시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각종 별들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네. 토성. 수금지와 목도천의 태양계. 페가수스 51b. 이상한 게 하나. 외계인 제일 큰 거 페가수스 51b. 네, 그 페가수스 51b라는 게 있는데 네. 태양계 바깥에도 행성들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야. 선생님, 행성이 뭐예요? 항성, 행성 이렇게 있잖아요. 항성이라는 것은 별이에요. 태양계에서 태양은 별이고요. 그다음에 수금지와 목토 얘네들은 행성인데 그 구별이 뭐냐 하면 항성은 자기가 혼자서 빛을 만들어서 빛을 내요. 근데 지구는 빛을 자기가 내는 게 아니고요. 태양빛을 반사를 시켜요. 생명체가 태양에 살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태양 못 살지. 행성에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행성들을 관측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네. 항성은 너무 뜨거우니까 못 사니까 오히려 우리는 행성을 찾아야 오히려 지구 같은 별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행성 지금까지 몇 개나 찍었나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견한 게 4,300개가 넘어가고 외계 행성만. 행성. 이렇게 하늘의 작은 영역을 관측해서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했으니까 하늘 전체를 곱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 얼마나 많을까 해봤더니 지구랑 비슷한 애만 50억에서 500억 개 정도. 우리 은하 안에만요? 우리 은하 안에만 지구랑 500억 비슷한 개요? 애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랑 비슷한 게 되게 흔하다는 거죠. 그럼 뭐 이쯤에서 그러네. 약간 바로 그냥 외계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 그렇게 많은데 외계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외계인 있다. 완전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이분들 외계인이라. 딱 이렇게. 외계 생명체. 외계- 사람은 아닐 수 있을 네. 것 같고. 5대 1이네요.
근데 박테리아 같은 것까지 따진다 그러면은 그건 있을만도 한데 생명체, 그러니까 인을 얘기하는 거죠, 인. 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체. 지적 생명체, UFO 타고 날아다녀서 뭐 여기 지구에 왔었느냐 안 왔었느냐 이런 거. 그거는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외계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외계인을 찾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너무 멀어요, 가는데. 그래서 지구에 앉아서 그래도 외계인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하는 게 이제 과학적인 외계인 찾기예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세티 과학자라고 불러요. 세티라는 게 SETI. 세티의 S는 서치, 찾는다, 탐사. 그다음에 ET, 아까 영화 보셨잖아요. 네. 그 ET가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인텔리전스라서 외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S가 물음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네, 있네요. 네, 예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세티 코리아 대표로 한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세티 그러면 네.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주 많지는 않고요. 전파 천문학자들이 이제 세티 과학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가 외계인이랑 소통하자고 그러는데 지구상에 있는 다른 지적 생명체랑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침팬지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대왕 오징어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세티 연구를 같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언어학자들, 뭐 인류학자들. 그래서 세티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외계인을 찾을까? 신기하다. 이런 거. 부모님이 반대 안 하셨나요? 네. 부모님 아실까요? 사실은 세티 과학자가 되게 한 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모두 겸업을 해요. 네, 그것만 가지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발달을 해서 그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 영화에서 보면은 그 청소년들이 괜히 라디오 뭐 지직 막 이거 움직이다가 여기서 막 이상한 소리 들려서 막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 시점에 외계인 천문학자가 지구를 관측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구는 반사한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빛뿐 아니라 전파도 반사하고 적외선도 반사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태양빛을 반사하는데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 신호가 막 삐져나가지 않겠어요? 그거는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 현상으로. 그러면 그런 것을 인공 전파 신호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보고서는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나오고 그런 걸 만들려면 얘는 핸드폰이 있을 거야. 라디오가 있을 거야. 텔레비전 있을 거야. 그럼 그걸 만들려면 과학이 발달해야 되고 기술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추론을 하죠. 거꾸로 지구상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외계 행성들을 관측을 해요. 그래서 인공 전파 신호를 찾는 건데 아무래도 아까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많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거를 포착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가 1960년에 드레이크 박사님의 오즈마 프로젝트였어요. 지금까지 그럼 50년간 찾았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나온 것들이 후보가 있어요. 그 떼잖아요. 후보라고 제가 들어봐요. 가야잖아요. 외계인이 있는 사람들 들어봅시다. 후보가 있는데 제일 강력했던 후보가 1977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포착한 신호예요. (72초) 동안 굉장히 강력한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연달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천문학자가 종이에다가 와우라고 써놨어요. 놀래가지고. 와우. 네, 미국 분이니까 와우. 그래서 그 신호의 이름이 와우 시그널이에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와우 시그널은 되게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날이 마침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
되게 유명하신 분. 77년이요? 네, 8월 15일. 77년.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외계인이라는 사람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가는 거야 또?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가 외계인이라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추정하시는 분들은 1970년 8월 15일 날 와우 시그널이 엘비스를 데려가겠다는 신호였다고 생각하고. 살아있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어딘가 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도 그날이 오면 그 신호가 온 쪽에 피켓팅 하면서 우리 엘비스 돌려달라고. 뭐라고 돌려달라고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복 관측을 해야지 그걸 확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반복 관측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있는 후보들이 한 뭐 수천 개가 있고요. 지금까지 그 신호가 어떤 해석이 된 적은 없겠죠? 어떤 식으로라도. 그 신호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신호가 그 인공적인 신호라고 하는 것까지 포착에 지금 이렇게 좀 집착하고 있는데요. 세스 휴스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전파 천문학자고 세티 과학자인데 그분이 그 2040년에 신호 하나를 발견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예언자 아니신 거고. 예언자가 아니라 무려 어디서 했냐면 네. 미국 국회에서. 그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외계인 청문회가 열렸어요. 외계인 청문회요? 우리는 청문회 그럼 막 싸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쇼스탁 박사님을 비롯해서 4명의 과학자 앉혀놓고 네. 그럼 상원 의원이 물어봅니다. 외계인 언제 발견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쇼스탁 박사님이 줄줄줄줄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날짜를 특정하시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특정하시오. 언제 옵니까? 그러면 204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어떤 후보가 30% 득표했다. 그럼 뒤에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 범위 내에서 네. 그 뒤에 있는 게 중요해요. 95% 신뢰 수준. 이 95% 신뢰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걸 물어봐서 이 숫자의 안정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어느 수준이 되면 후보들 중에 한 개가 95% 신뢰 수준에 도달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2040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외계인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전파 신호일 거를 과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외계인이 있는 거면 UFO도 있는 건가요? 아, UFO. 네. 네, UFO 얘기 정말 많잖아요, UFO. 정말 많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봤네, 네. 사진에 찍혔네, 뭐. 최근에 영상 중에서 미군에서 네. 그 UFO 포착했다고 하는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한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 한번 보시고 어,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나온 게 있어요? 나 본 것 같은데? 미군이 My gosh. They're all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from the west. Look at that thing, dude. 뭐야, 저게? 뭐야 저는? 뭐야 저게? 되게 빨라 보이네요. 진짜. 저건 설명이 안 되는구나 정말. 아, 진짜 UFO 뭐지? 있는 있나 거죠, 보다. 진짜. 지금 아니 처음으로 근데 포착된 항상 건가요? 저런 거는 화질이 안 좋아. 맞아. 항상 의문의 그건 화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UFO 얘기로 넘어갈 때 네. UFO가 있냐고 물어보시죠. 있는지 없는지. 네. 없다! 근데 사실은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UFO는 말 그대로 U가 unidentified거든요. 미확인. 네. 그다음에 F는 플라잉. flying. 그다음에 O는 object. 그렇죠. 오. 그래서 우리말로 관심이 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네. 근데 지금 보신 것은 뭐가 날아갔는데 우리가 정체를 아직 잘 몰라요. 그럼 미확인 비행 물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UFO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봤어요? 그게 비행기일지라도 그것이 비행기인지 정체를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걔는 그냥 UFO인 거죠. 외계에서 온 이게 거야 외계인이 차이가 있 탔는지 안 탔는지 그렇죠. 모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UFO는 세상에 널렸어요. 그럼 질문을 다시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외계 지적 생명체가 타고 왔을 법한 UFO 있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내 말이 맞잖아요. 저 많이 봤는데. 네. 봤다고요? 더 많이 봤다고요? 많이는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 거기가 이제 탁 트여 있으니까 용산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혼자 정말 이거는 UFO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르기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늘에 자국까지 남았어요. 근데 그게 새일 리도 없고 분명히 하얀색 물체 같은 걸 봤었거든요. 아 그런 거 많아요. 원래 사진 찍힌 것도 있고 그런 거 많은데 대부분 다 그냥 진짜 그냥 정확히 알 수 없거나 밝혀진 경우도 있겠죠. 옛날 사진 중에 알고 봤더니 뭐였다, 그죠? 이렇게 UFO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알려지는 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금성. UFO 신고 중에 아마 1위일걸요? 금성. 금성이 눈에 보이는구나. 생겼잖아요. 밝잖아요. 하늘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고 막 너무 신기하고 그러면 UFO 신고 들어와요. 그렇지. 그거 금성 본 거예요. 저 낮에 봤어요. 낮에도 달도 낮에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빨랐다니까요? 찌꺼기. 진짜 S자를 그리면서 갔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나 그랬냐고 물어보시는 그리고 건가요? 새떼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5월 5일 날 UFO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왜 그런지 아세요? 풍선 때문에. 특히 저녁 6시 무렵에 아하. 정답이네. 풍선 날아간 거야. 그 하트 모양의 은박지 풍선 있잖아요. 얘네들을 빛반사. 한 6시쯤에 애들 동시에 놓쳐요. 동시에 희한하게도. 집에 가야 되니까. 아 맞네. 놓치든지 다. 놀이공원에서. 그래서 이게 동그란 게 아니니까 각도에 따라서 막 갑자기 UFO가 5대였다가 10대가 보이다가 3대가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어디부터 영상 봤는데 그 하늘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우주선처럼 떠 있는 영상도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비행체 모양. 비행 물체가 이렇게 떠서 비행 물체. 저거 보라고 막. Cameras recorded me. So I thought it would be cool if I recorded too, you know what I'm saying? Oh my god, what is this, bro? This is Dragon Ball Z? I'm freaking out, man. Oh, it's moving. See, it's moving. It's moving. I ain't bugging out. I ain't bugging out, bro. I knew it wasn't bugging. 해석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UFO는 존재하는 건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냐.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로켓이랑 비행기가 달라요. 네. 뭐가 다를까요? 로켓이랑. 비행기? 로켓은 카운트다운을 하죠. 비행기는 안 하고. 로켓은 대기권 밖으로. 네, 맞아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죠. 대기권 밖에는 공기가 거의 없겠죠. 네. 비행기는 제트 엔진이든 프로펠러든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거를 소비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공기가 있어야만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구에 적합화된 거겠죠. 네. 로켓은 공기 없이 여기서 연료를 떼가지고 얘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네요. 그러면 UFO가 막 지구상에서 마음대로 날아다닌다는 얘기는 비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비행기 원리잖아요. 날아올 때는 로켓이었겠죠. 그렇죠. 과학 기술이 말도 안 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네. 발사체를 다른 데다 잠깐 세워뒀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왜 예를 택시 타고 왔다 들어서 그러지 그냥? 택시 타고 왔다 그래 외국에서 외계인이 택시 타고 와서 애들을 불러서. 8,000원이 하고 내려갖고 구경하고 다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지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에서 왔다고 칩시다. 네. 그까지 가는데 빛으로 4년을 가야 돼요. 그리고 왕복. 1초에 20km, 그거를 8만 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빨리 올 수 있겠죠. 외계에는 우리보다 발달했다고 그쵸. 치면. 그러면 1000년 정도, 500년 만에 온다고 치면 그렇게 오기 위해서는 가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으니까 막대한 연료를 짧은 시간 안에 떼어서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계산을 장난삼아 해보니까 뭐 한 1000년 만에 간다. 네. 그럼 태양을 비롯한 모든 물질을 1초 만에 다 떼면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우주 여행을 할 때마다 태양을 자기가 거쳐가는 행성계를 다 싹쓸이하고 우주 경제적으로 문제가 그러면 있고 세티 코리아 대표님으로서 UFO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오?
그래서 뭐 그거 UFO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뭔가 우주선을 타고 네. 이제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꿈 꿀 수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LED 한번 보시죠. 익숙한 분 나오실 겁니다. 그래요? 탐 크루즈 형님. 네, 탐 크루즈. 오. 영화 필름은 왜 나오는 영화 필름 나오고 나사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나왔을 것 같으세요? 나사에 취직을 했나요? 이종혁 씨가 좀 아시지 않을까요? 같은 배우인데. 아, 저는 잘 몰라요. 같은 배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급이 헐리우드인데. 아니,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주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은데 국제 우주정거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영화를 찍어요. 스태프랑 다 가서 이렇게 진짜로 옆에서 찍고 있고 네. 이렇게 둥둥 떠갖고. 그래서 실제로 톰 크루즈도 우주 여행을 가는 건데 사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우주 여행 당장 갈 줄 알았어요. 1969년 7월 20일 날 사건이 있었죠. 아폴로 11호. 그래서 달에 암스트롱이 내렸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달까지 갔다 왔으니까 저는 어릴 때 학교에 선생님들이 맨날 너희들 크면 수학여행 달로 간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폴로 달 탐사선은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조그맣고 일단 의자 그냥 앉아서 가는 거거든요. 화장실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그냥 갔다 올 거니까. 일주일간 일주일이요? 참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화장실이 없는데? 어떡해요? 기저귀 쳐봤구나. 기저귀 쳐봤어. 기저귀. 정답이었네. 일주일 동안? 정답이었는데. 기저귀를 갈아서 하면서 그래서 그때 썼던 기저귀가 이 상품화되어서 일회용 기저귀가 돼요. 그래서 우주 산업에서 있던 것들이 그렇게 된 게 돼요. 와, 그때 발견된 뭐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예를 오줌 들어서 흡수하고 애기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또 왜요? 왜냐하면 튜브 같은 거 해가지고 데워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술. 와. 그리고 뭐 진공 포장기 있잖아요. 쭉 빼는 거. 그런 거 다 우주 기술들이에요. 재밌네요. 그래서 총 12명이 땅을 밟고 나머지 6명은 궤도를 돌고 해서 총 18명이 달까지 갔다 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달까지 갔던. 그래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국제 우주정거장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보통 한 6명이 살아요. 그래서 우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국제 우주정거장을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분도 한 분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요. 아, 여자. 우주인 저기 이소연 박 이소연 박사님. 아, 그때 그거 막 전 국민을 상대로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그때 제가 심사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뽑는 심사위원을. 아니, 신청을 하셔서 가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력 그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그거 이제 몇 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걸 연습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 뛰는 날 해외 출장 가서 관측을 가서 관측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을 했어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그거만 안 쓰면 난 됐다. 아니 해외가 아니라 우주를 가셨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있는 그렇죠. 낙감이. 그래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는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대소변도 아까 그것도 문제고. 화장실 거기는 있죠? 있죠. 몇 개가 있죠. 아, 몇 개가 있어요? 그럼 거기 6명이 뭐 3개월, 6개월씩 살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싸면 이게 무중력이니까 이게. 아, 그렇죠. 이게 아 우리 이 줄기가 그렇죠. 이제 줄기가 내가 무중력을 못 받고 이렇게 그러네. 그렇잖아.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말씀해 네, 주세요. 국제 우주정거장 보면 그 이제 유튜브가 잘 보면 물방울 같은 거 동그랗게 모였다가 툭 치면 온갖 곳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소연 박사님한테 이제 저도 그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병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일단 이 안전벨트 같은 걸 메고 자기를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소변 같은 것들을 빨아내요.
뭘로 빨아내? 슉 하는 빨아내는 청소기 같은 게 아니에요. 비행기 같은. 나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앉을 때 연습해서 잘 앉아야 되는 거죠. 엉덩이가 굉장히 그럼 이제 여기 그렇겠네요. 이렇게 이제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우리 아우. 소고기 구울 때 연기 빨아들이는 것처럼 고기 구울 때 불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잘 앉아서 이제 익숙해지면 굉장히 쭉쭉쭉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어디로 가요? 오줌 같은 것들은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먹는 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네, 가능한 한 재활용을 하지만 그래도 남는 찌꺼기들은 우주선에 매달아가지고 왔던 이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을 할 때 묶어서 보내면 대기권을 통과해서 타버려요. 그러면 그러면 같이 묶어놓으면 네, 거기 달려 있어가지고 우주인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뿌려도 되는데 뿌리면 얘네들이 너무 추워요. 예. 우주선 바깥에 나가면 영하 270도거든요. 270도. 얼어버리겠네요. 얼음 결정으로 남아 있으니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물 그러면 이 얼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둥둥둥 떠. 아이고야. 야 그러네. 태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써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네. 몇 개월을 가는데 계속 같은 음식에 소량의 음식만 먹으면 약간 미치지 않을까요? 뭐 먹나 진짜. 어떻게 먹어요? 거기 음식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면 음식들인데 대부분 상상하듯이 튜브 같은 거 진공 포장했거나 먹는 거구나. 해서 물을 넣으면 이게 풀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냉동식품 그냥 통조림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키워요. 거기서 재배를 해요. 마션? 우주선에서요? 네, 우리가 왜냐하면 화성 같은 거 갈 때 그냥 마냥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거 키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잘 자라요. 그런데 이소희 박사님이 갈 때 되게 그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기준을 통과해서 가져간 게 몇 개가 있어요. 김치도 가져갔고요. 김치도 가져오시고요. 뭐요? 그게 어떻게 김치도 통과돼요? 이렇게 진공 포장해가지고 약간 건조시켜서. 그렇다면은 외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제 먹을 싫을 때 텐데. 되게 기술적으로 조금 열어가지고 이렇게 뭐 약간 튜브 통해서 먹기도 하고. 그거 이렇게. 궁금하다. 냄새 얘기했잖아요. 맞아. 우주에서도 냄새 나요? 그 국제 우정거장은 이게 고립된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질식해서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군데 송풍구가 있어서 공기를 이렇게 돌려요. 대류시키고. 그래서 냄새가 그걸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게 돼요. 김치 냄새가 안 사라지고 계속 돌게 네, 도는 그렇게 거예요. 도는 거죠. 네, 입자가. 그럼 씻긴 그래서- 씻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씻는 것도 물로 이렇게 안 하고 왜 우리도 샴푸 같은 거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닦아내는 샴푸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우주 그럴 때 쓰던 것들이. 얼마 정도 체류를 하나요? 보통 뭐 한 기본적으로 3달에서 6달? 뭐 그 기록 세우신 분도 있어요. 뭐 1년 넘게 하신 분도 있고. 우주에 1년 있었으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어우, 완전 잘 외로울 나갔겠다, 것 완전. 같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미국이랑 소련이 따로따로 뛰어왔은 적이 있어요. 7, 80년대에. 네. 그럼 소련 국제 우정거장에 올라가 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내려올 길이 없는 거예요. 어머, 뭔데요? 어떻게?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네. 아이고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련에서는 어떡해. 그것까지 여력을 게 없잖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네. 그 뭐 거의 뭐 오랜 그 체류 방치, 기록 같은 방치. 것도 막 그러네.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분이 1년 넘게 있었겠네. 그래서 그때 보다 못한 네. 독일을 비롯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가 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데리고 왔어. 정말 너무 슬프다. 진짜 우주 무아 아니야, 우주 무아. 우주판 그 영화 그러니까 터미널 실제로 국제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 거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좀 위에서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야! 야!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안 듣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너무하네요. 번호는 없는 번호 이온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우정거장이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했던 것들은 다 이제 기능을 잃어서 다 지구로 추락하면서 태워버렸고요. 지금 있는 것도 이제 수명을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참에 새로 만들고 이거는 민간에 넘기자. 그러니까 민간에 넘기면 이제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우주 호텔 만들고 해서 사용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좋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나사는 자체 우주선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이랑 합작을 해서 우주선을 만들거나 이런 걸 많이 해요. 일론 머스크라는 분 기억나시죠? 네. 네. 요즘에 뭐 테슬라 자동차,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고요.
국제 우주정거장 나왔잖아요, 얘기가.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제 그 민간이 만든 우주선이죠. 그게 최근에 성공을 했어요. 3, 2, 1, 0. 아 근데 우주복 진짜 많이 이뻐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패션을 보는군요. 실제로 앨런 머스크가 우주복에 패션을 입히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역시. Standing by for contact. 와 멋지다. 가슴 떨려. Dragon SpaceX, soft capture confirmed. 야.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인데요. 네. 저기를 이제 가서 도킹한다 그러죠. 도킹해서 그러니까 머물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화물만 실어놔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간 거잖아요. 와. 그렇게 되니까 네. 우주 여행 패키지를 내놨어요. 이런 모습. 그런데 약간 비싼 것 같아요. 약간 약간이요? 비싸면 얼마인가요? 되게 비쌀 것 같은데. 한 500억? 550억? 네? 500억? 5억 아니고 500억이요? 명량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로켓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개발비까지 포함되는. 그런데 지금 조금 싼 것도 있어요. 조금 싸면 얼마인가요? 뭐 한 3억? 3억 어디 있어요? 어디까지? 3억은 전세 빼고 가만히 있어봐. 예. 대출 3억 왜 어디까지 갈 수 3억이에요? 있는 그러니까 그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또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100km) 정도 갔다 오는 건데 3시간 반 정도. 머무는 시간이? 머무는 시간은 한 몇 분. 휘 가서 빨리 보세요. 지금 끝났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엔진을 끄고 무중력 상태로 지구 이렇게 전체는 못 보지만 이렇게 한 대륙 정도 이렇게 보고 내려오는 한 3시간 반짜리가 한 3억 정도. 자, 어떻게 여러분들 신청하시겠습니까? 나는 가겠다. 너무 짧아, 너무 짧아. 3억에 3분이면. 3시간짜리 태국 마사지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그 모집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불을 낸 거로 알고 있어요. 1000명이요? 조금 높은 청력 요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헐리우드에 있는 배우들 이런 분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카프리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불로 내고 해서 버진 갤럭틱은 이 마지막 비행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게 3파전이에요. 3파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다음에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 그다음에 버진 갤럭틱의 브랜슨 회장 세 사람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비슷한 패키지를 내놓고 있어서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싸질 거예요. 항상 밤하늘의 별만 보다가 이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설레네요. 살아생전에는 힘들겠죠? 살아생전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100km. 돈이 그래요? 네. 네, 그 돈도 돈이 없어서. 점점 떨어져서 전세값 빼세요. 예. 그 길거리에 나앉고 우주 한번 갔다 오거나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신혼여행 같은 거 오로라 보러 가는 패키지 신혼여행 이런 거 되게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사실 맘먹고 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떤 계획이 있냐면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아마존, 버진 갤럭틱이 가까운 국제 우주정거장 정도 가는 여행 계획을 공시하고 있고 그다음 타겟이 달이에요. 이야. 근데 쌤 이게 달에 간 게 벌써 거의 50년? 1972년 12월이 마지막이에요. 사람이 네, 이렇게 지냈는데 그 이후로 달 말고 뭐 화성에 사람이 내린다든지 뭐 금성에 내린다든지 목성에 내린다든지 그러네, 한 번쯤. 이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유인 탐사를 시도를 못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이유가 달까지 왕복해서 일주일인데 화성까지는 화성 탐사선이 한 가는 데만 7, 8개월. 네. 그다음에 이제 너무 멀어진 돌아오기 힘드니까 한 달 있고 또 그 돌아와야 되니까 화성은 일단 한번 왕복하려 그러면 500일이 넘어가야 돼요. 할만한데 그래도 500일은. 네. 그런데 사람이 살아서 가야 되잖아요. 살아서 돌아와야 되고.
네. 먹는 것도 해소가 돼야 되고 사실 무중력 상태니까 막 혈관 이게 뭐 관절 늘어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가는 거는 지금 보냈으니까 가능한데 사람이 타고 사람이 가는 게 것까지만 좀 문제죠.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말고 못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화성 얘기 나왔잖아요. 가고 네. 싶으세요? 보내준다면? 아 근데 화성 저거 이주 프로젝트는 가면 못 오는 조건 아닌가요? 맞아요. 왜 이렇게 갈 생각했었어요? 즐거웠다 그냥. 갈라 그랬네. 해성에 이어서 이제 못 화성 돌아온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성에 가는데 지금 민간에서 미국 나사보다 먼저 가겠다고 2012년에 그걸 내세운 회사가 있었어요. 마을스 원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살아? 가서 안 오면 일단 기술을 굉장히 조금 지금 정도 좀 개선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12년 당시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회사를 차린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화성에 갈 때 돈은 자기네가 내줄 테니까 안 올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어허. 제 기억에 7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던 거예요. 엄청 많이 가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네. 죽으러 간다고까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해서 지금 100명을 뽑았어요. 남자 50, 여자 50. 이야.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텔레비전 중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 초에 보니까 파산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거 파산. 돈만 먹고 도망가신 거 아닌가요? 근데 자기네들은 파산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약간 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아하.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도 만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발표할 때 한 3,000명 정도 데려가서 거기다 기지를 짓고 살면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거의 모세 아닙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기지도 건설하고 인터넷도 빵빵하게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인터넷. 사실 제가 제 딸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서 가려니까 안 간대요. 근데 인터넷 빵빵하게 깔아준다는데 간대. 진짜 인터넷 깔리면 생각해보면 하는데. 요즘 애들은 약간 그래, 이런 인터넷 그래. 밥보다 인터넷을 그러니까 이제 좋아해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춰주겠다고 일론 머스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자기 제국을 세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구상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화성 같은 데 가서 자기의 그런 세계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선점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랑 화성 중에서 어디가 지구를 대체하는 별로 더 유력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구태여 간다 그러면 화성. 그래서 이제 화성에 가는 게 이제 지금 이번 세기의 목표예요. 그런데 달을 전진 기지로. 보통 이제 베이스 캠프? 등산 베이스 캠프 1, 2, 3 캠프 있잖아요. 그래서 달은 그냥 중간 단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표면 중력도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폴로 우주인들이 이거 100km 넘는 거거든요. 하고도 통통통 튀잖아요. 그래서 달은 인간이 거기다 막 공기를 부어도 이게 못 붙잡으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물을 막 갖다 부어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중간 기착지. 그래서 달에 갑자기 1972년에 유인 탐사선 가고 끝이었는데 갑자기 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1990년 말에 일본, 인도하고 중국이 달 탐사에 뛰어들었어요.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어젯밤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불안해졌잖아요. 우리도 갈래 그래서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하는 게 2020대 말 달에 무인 탐사선 보낸 다음에 사람을 보내고 심지어는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이랑 화성 모두 다 지금 굉장히 경쟁적으로 각국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도착을 했다. 누구 겁니까? 이게 남북 조약은 좀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 남극을 영토로 자기네가 선포할 수 없어요. 한 나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그래서 과학 기지 같은 건 지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과학 기지를 짓는 이유가 사실은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냥 알바끼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이제 끼를 꽂고. 물론 이제 이거는 어쨌든 기존에 있었고 거기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던 이런 나라들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우주도 마찬가지로 1967년에 우주 협약이라는 게 생겨서 어떤 나라든지 천체에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금지시켜놨어요.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 먼저 갔다고 아니에요? 임자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을 상업적으로도 쓸 수 없고 자기 영토를 선언할 수도 없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네. 화성에 가서 기지를 지어. 자기 영토라고 막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협약에 의하면.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교묘하게 로비를 해서 옛날에 미국 오바마 정부 마지막 열렸던 의회에서 국가가 하는 건 안 되는데 기업이 가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하는 애매한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장사해도 뭐라 하지? 판도라의 상자가 터져버린 거예요. 미국 건 안 되더라도 스페이스 X 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말 완전 옛날 대항해 시대에 무슨 동인도 회사 이런 거 딱 세워서 한 거랑 똑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이 이걸 방조하고 있어요. 은근슬쩍 하대요. 손 안 대고 코 풀기 같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도가 이런 다국적 기업들과 특히 미국 기업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물꼬를 터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행성 자원회사라고 하는 것도 2012년에 생겼는데 뭐 소행성에 가서 백금이나 금 운동을 채굴해 갖고 오겠다는 소행성 채굴회사도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아이디어 단계고 준비 단계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누가 갖고 오기 시작했다. 이러면 굉장히 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게요. 이런 영토 분쟁 겸 자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인류가 왜 지구를 대체할 별을 찾고 있는지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호기심, 맞아요. 하나를 알면 두 가지 모르는 게 나오고 이런 것을 충족시키고 싶은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냥 없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가서 우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목격하면서 살아보자. 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이제 우주 얘기, 별 얘기, 또 뭐 외계인 이야기,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마무리할 때 굉장히 멋진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안도현 시인의 그 별이라는 그 시가 있거든요. 그 윤아 씨한테 한번 이렇게 낭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야. 이거 후반 작업으로 음악 좀 깔아주시는지. 별, 안도현. 별을 쳐다보면 가고 싶다. 어두워야 빛나는 그 별에 새빵을 하나 얻고 싶다. 사실 저는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스팟들이 있는 게 예를 들어 달에 가서는 딱 박혀 있는 지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러고. 거기다가 집 하나 지어가지고 이러고 그리고 정말 제가 가서 보고 싶은 게 화성에 가서면 지구랑 대기 조건이 틀리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응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는 낮에 파란 하늘을 보고 붉은 노을을 보잖아요. 화성에 가면 낮에 연분홍빛, 연보라빛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노을이 푸른 노을이에요. 파란 노을. 그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거 진짜 가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집을 새 방을 얻으면 저는 네. 그렇게 화성에도 하나, 달에도 하나 이렇게 얻어놓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제목도 바꿔야겠네요. 푸른 노을. 뭐 별까지 가서 우리가 그 집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별 하나씩을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뒤로 까만 배경에 별이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이 조명이 다 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저에게 별의 는 밤을 선물해 주신 이명현 박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